불박차는 14톤 대형 트럭입니다. 저 앞에 탱크로리가 가니까 탱크로리보다 내가 여기 먼저 가야지, 이렇게 추월해서 다시 들어가야지. 네, 그런 생각으로 1차로로 가고 있습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앞에 승용차가 깜빡이를, 이거 뭐야? 우와! 아이고, 내 거 탑차가 보다, 탑차. 다 쏟아졌네. 예, 윙바디에 있는 거 다 열려갖고. 가다가 사각지대를 못 보고 나간 거죠. 사각지대를 못 보고 나가다가 꽝 들어오고 나 피하다가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예. 이번 사고 불박차가 더 잘못됐다. 앞에 승용차가 더 잘못됐다. 앞차 승용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앞차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90%. 앞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이 10%.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한 표도 없습니다. 저는 이럴 때 이게 100대 빵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 여기서 갈 때요. 앞차랑 안전거리 지켰으면은 이 차가 나가다 이게 보이잖아요. 안 되는데 사고 나는 게 뻔히 보여요. 그럼 내가 충분한 안전거리 지켰으면 저 이상한 상황에서 내가 멈출 수 있었어야 되는데 안전거리는 그러한 경우에도 안전거리가 필요한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그런 거잖아요. 예, 대법원 판결이 앞차의 브레이크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선이 있고요. 중앙선이 있는데 여기서 중앙선 침범한 차. 예, 그 차에 꽝. 근데 이 차가 뒤로 밀리더라. 뒤로 밀릴 때는 그럴 때는 뒷차는 잘못 없다. 그래서 뒤에 사고 났다. 어떤 큰 차가 이렇게 밀고 왔을 때 그럴 땐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체급이 비슷하면은 여기서 중앙선 침범해서 오고요. 여기서 가던 승용차끼리 붙이면 여기 멈추죠. 그럴 때 여기 있는 차가 가다가 꽝 들이받았을 때 이 앞차가 브레이크 못 잡고 그냥 멈추더라도 그럴 때 뒷차가 사고 내지 말아야죠. 그런 의미에서도 안전거리는 필요하다. 이게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대법원 판결에서 여기서 밀고 들어온 차 95%, 불박차 5% 그런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요. 경찰청에서는 이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무조건 되고 안전거리 미약법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근데 경찰청 지침은 잘못된 거죠. 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그 대법원 판결에 의한다 그러면 앞차가 가다가 그럼 내가 조심해야죠. 예,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거 불박차에게도 한 20% 많으면 30%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인데요. 그런 게 또 대법원 판결이 또 있습니다. 이 경부고속도로 옛날에 중앙분리대가 없을 때였어요. 여기서 뒤에는 트럭이 가고 있었고요. 요 앞에 승용차가 가고 있었는데 승용차가 중앙선 넘어갔어요.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그러다 고속버스랑 부딪혀갖고 땅 튕겨 들어왔어요. 그럴 때 꽝! 그래서 여기 사망했어요. 이랬을 때 중앙선을 넘어가는 걸 봤으면 그 차가 다시 되돌아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그럼 미리부터 속도를 좀 줄이고 잘 살폈어야지 왜 그냥 갔느냐. 그래서 안전거리 미약보다. 예, 전방주시 태만 내지 안전거리 미약보다. 이게 그래서 뒤에 차에게 유죄가 인정된 뒷차 사망사고였어요. 유죄가 인정된 판결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8구도 777이에요. 여기 경찰청 그 지침에 무지정 중요한 판결이에요. 경찰청은 요 판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판결하고 욕하고 이걸 토대로 무조건 되고 안전거리가 무조건 가해 차량이다는데 무조건이 아니에요. 안전거리 미약보도 조금은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예. 이번 사고는 이런 판결들에 비춰서 저는 불박트럭에도 일부 잘못 인정될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그런데 소송 갔습니다. 소송 간 결과 어떻게 나왔을까요? 네, 소송에서 승용차 쪽에서 소송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승용차의 청구를 기각한다. 승용차의 일반 과실이다. 그래서 트럭에겐 잘못이 없고 승용차의 100% 과실로 이렇게 판결이 그리고 마무리됐답니다. 이 판결은 아주 이제 화끈한 판사님이신 것 같아요. 네, 저런 경우 저는 불박차에게도 억지로 안전거리, 저런 경우도 안전거리는 필요하다는 게 대부분 판결이니까요. 일부 과실이 있을 수도 과실이 있겠다 싶었어요, 저는. 예. 근데 법원에서는 100대 빵으로 마무리됐답니다. 항소심까지 갔으면 조금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영상은 중요합니다. 어떤
사고일까요? 가보겠습니다. 네,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가시면서 길 넓이는 같습니다. 차 한 대 지나갈 수 있으면 2대 교행이 어렵습니다. 여기를 교량을 들어가는데 오 뭐야 아이씨 아이 뭐 부딪혔어. 예, 후방 영상 같이 보시죠. 쭉 가다가 뭐랑 부딪혔을까요? 예, 후방 영상. 아, 지나가는 차, 이미 다 지나간 차를 들이받았네요. 예. 아, 아버님께서는 어이씨, 요거랑 부딪히는 줄 알았을 때 요거요. 그래서 지나오신 다음에 어떻게 하시나 보세요. 어이씨, 그러면서 아, 이거 부딪혔네. 그리고 네, 차를 세우십니다. 길을 건너서 차를 세우시고 차에서 내려서 보세요. 차에서 내 차 부딪힌 데를 봅니다. 예. 그러고 어이씨, 내 뒤 들켰네 이거. 저 차는 저기 있어요. 예. 예. 그리고 아이씨,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그리고 이로부터 한 1, 20분 있다가 보험사에 전화를 합니다. 아, 제가요. 네, 제 차 번호 몇 번이고요. 아, 제가 저 다리 건너오다가요. 아유, 교각 긁혔어요. 이렇게 보험 접수를 해요. 그러시면서 요렇게 다른 차도 뭐 긁은 차가 있네. 예. 요 다른 차도 긁은 차가 있네. 요거랑 긁힌 거로. 그래서 보험사에 접수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서 뺑소니를 신고 들어왔대요. 아까 흰색 차가. 뺑소니라는 것은 사고를 알고도 그냥 갔을 때 뺑소니죠. 네. 근데 뺑소니 부분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신 녹음 테이프가 또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근데 뺑소니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번 사고 과실비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번 사고 길이 좁아서요. 차 한 대, 2대 교행이 어려운 곳에서 여기서 가다가 도로 넓이는 같아요. 여기 이미 들어가서 속도 안 빨라요. 여기까지 들어와서 이미 여기까지 교량이 올라서면서 부딪혔죠. 예. 이 사고 과실비는 어떻습니까? 자, 양쪽 도로 넓이는 각각 몇 미터인가요? 아빠가 보험사에 사고 신고했고요. 한 10분 후에 신고한 거로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확하게는 블랙박스에 나온 시간하고 합쳐보니까 26분 후에 보험사에 전화하셨더라고요. 교량에 접촉해서 뒷범퍼가 파손됐다는 내용입니다. 양쪽 도로 넓이는 차량 한 대만 지나갈 수 있는 좁은 도로입니다. 예. 자, 우측차 우선이기 때문에 불박차가 더 잘못이다. 상대차가 더 잘못이다. 상대차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상대차 100% 잘못이라는 얘기는 100%입니다. 근데 경찰은요, 저럴 때 우측차 우선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도로 넓이 같으면 무조건 우측차 우선이다. 예,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은 상대차 100%의 의견, 저도 여러분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돼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불박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저 차가, 아니, 앞을 봤으면 그걸 못 봐요? 불박차 속도도 빠르지도 않아요. 자, 불박차 속도가 천천히 갑니다. 안 빠릅니다. 시속 얼마나 되겠어요? 30 안 되잖아요. 뭐 한 20 얼마? 30 채 안 돼 보이죠? 이미 올라섰어요. 올라서서 여기를 밟고 올라가서는 순간, 예, 앞에 딱 하고 있는데 들이받았어요. 이게 왜 100대 빵이어야 될까요? 보험사에서는 여기 들어가기 전에 일시정지 안 한 게 잘못이라 그럴까요? 여기서 혹시 블랙박스가 좀 화각이 좀 좁은 편인데요. 여기 일시정지 했었어야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 그리고 일시정지 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시정지는 어떨 때 하나요? 네, 교통량이 많은, 네, 교통량이 빈번한 신호 없는 교차로 또는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 여기 일시정지 하는 게 잘못일까요? 물론 판사에 따라서 여기서 일시정지 안 했기 때문에 불박차에도 한 20% 많으면 30% 있다는
그런 판사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지나가서 올라서는데 딱 가로막고 있는 데서 들이받았어요. 아 이거. 예. 제가 중요한 판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판결인데요. 이거 말고요. 청주지방법원 어디 갔어? 여기 있네. 자, 청주지방 판결인데요. 2017 고단 2284 집행유예 판결 받았어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사거리에서 자동차 지나가고 있었다. 자동차가 정확히 도로가 어느 정도 넓은지 모르겠는데요. 그냥 이렇게 교차로예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 불박차가 이렇게 지나가요.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뒷문을 와서 들이받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합니다. 지나가는 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요. 아까는 지나가는 차 뒷범퍼를 들이받았어요. 자, 이거는 지나가는 차, 불박차가 아니라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오토바이가 달려와서 뒷문을 들이받고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망케 한 사고인데요. 일시정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국가수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은 자동차가 오토바이도 먼저 들어갔다. 그리고 자동차는 시속 33.3이다. 오토바이는 45.14다. 그래, 오토바이가 먼저 들어간 자동차, 근데 오토바이가 나중에 오면서 속도가 빨랐지만은 왜 일시정지하지 않았느냐? 일시정지하지 않은 이상, 먼저 진입했더라도 일시정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죄다. 1심에 이렇게 판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에서는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 1심에서 유죄 판결이에요. 예, 유족들과 형사합의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고 피해자도 오토바이도 잘못이 크고 그런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한다. 여기에 대해서 항소심은 이렇게 판결합니다. 피고인은 무죄. 네. 무죄 이유는요. 그 이유는 교차로에 들어가기 전에 일시정지하지 않은 건 맞다. 그런데 시속 33에 느린 속도로 들어갔다. 오토바이보다 먼저 들어갔다. 대낮이다. 그렇다 그러면 뻔히 보인다. 오토바이가 오기 전에 오토바이도 일시정지하지 않았다. 그러면 자동차가 33으로 먼저 가고 있는데 더 빠르게 오면서 이미 지나가고 있는 뒷문을 들이받았다. 예. 40으로 더 빠르게 오다가 조수석 뒷문을 들이받았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들어갔는데 나보다 늦게 오는 차로에서 내가 멈춰서 기다려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또 내가 일시정지했다가 오토바이 저기 아직 멀리 있네. 그럼 내가 먼저 가야죠. 그래서 내가 먼저 가는데 오토바이가 내가 먼저 가는데 때렸으면은 일시정지했다가 출발했으면 결과는 같다. 그래서 무죄다. 예. 대법원 검사가 상고했어요. 대법원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법원 상고를 기각한다. 그래. 1심은 유죄지만 항소심은 무죄 선고했다. 그거 잘못된 거 없다. 이거 무진장 중요한 판결입니다. 예. 청주지방법원 2018로 617. 사망사고인데 무죄예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무죄는 뭐예요? 민사적으로 100대 빵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전에 보신 이 사고요. 이 사고 이제 나중에 보험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험사 좀 지켜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내가 일시정지는 하진 않았지만 저 차 저기서 오겠죠. 하나, 둘, 빵. 네, 상대차의 블랙박스도 좀 보고 싶네요. 상대차가 어떻게 왔는지. 네, 속도가 빨라서 못 멈춘 건지 아니면은 딴짓하다 사고 난 건지. 이 사고 영상을 보면서 또 생각나는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사건입니다. 자, 양쪽 도로 넓이 비슷합니다. 네, 2.8, 2.9 그런가? 가보겠습니다. 가다가 불박차 교차로 들어가는데 아이쿠 네 조금 먼저 들어왔어요. 조금 먼저 저기서 달려오죠. 그리고 교차로에 조금 먼저 들어왔는데 빠른 속도로 꽝! 이 사고를 경찰서에서 우측차 우선이래요. 예. 여기에 대해서 도로교통공단에서 분석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한
한쪽은 시속 34, 한쪽은 60일. 한쪽은 34로 오고 한쪽 60이래요. 근데 경찰서에서 우측차 우선이래요. 여기에 대해서 지방경찰청, 충남경찰청에 이의 신청했더니 그게 맞대요. 우측차 우선이 맞대요. 충남경찰청 이렇게 나왔어요. 1차 청양이구나. 1차 조사 기관이 청양경찰서 조사 결과 합당하다. 예. 그래서 민간시민에 한 번 더 보냈는데 민간시민위원회에서도 우측차 우선이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한쪽은 34, 한쪽은 60일인데 그러면서 경찰이 그러더래요. 여기 시골길은 제한속도 규정이 없어. 그러니까 제한속도 60이야. 60에서 61로 가다 하려면 그건 과속가 아니야. 우측차 우선이야. 이렇게 했답니다. 경찰서에서 그랬는데 충남경찰청은 그게 맞아. 또 민간시민에도 그게 맞아 그랬답니다. 네. 근데 이 사건은 법원에서 네, 빠르게 달려온 차 60, 불박차 40으로 판결이 이미 났어요. 그 상대차가 더 잘못이라는 거죠. 예, 거의 동시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6대 40 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먼저 들어갔어요. 법원에서 판결이 상대가 더 잘못이다 나왔는데도 이걸 자료를 제출했는데도 경찰청과 민간시민회는 아니야 우측차 우선이야. 경찰청에서 뭐라고 그랬는지 볼까요? 경찰청, 충청남도 경찰청. 예, 여기 보면은 현저한 선진입은 아니다. 현저하게 선진. 그래, 그건 인정해요. 현저한 선진입은 아니에요. 조금 먼저 고개 먼저 들어가서. 근데 내가 들어갈 때 상대에서 저 멀리 있었는데 빵! 속도가 거의 2배 차이잖아요. 네. 근데 참 이게 다른 경찰청도 이렇게 할까요? 무조건 우측차 우선? 블랙박스 없을 땐 양쪽 차의 속도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럴 때는 우측차 우선이 적용될 수도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측차 우선은 둘 다 서행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여기 어딘가요? 수원입니다. 수원. 경기도에서 제일 큰 도시죠. 네, 수원. 수원은 그냥 시가 아니고요. 특례시라고 합니다. 수원 특례시. 인구 100만이 넘는 시를 광역시 되기 전에 특례시라고 그러는데요. 수원, 용인, 고양, 그리고 경남 창원 이렇게 4개의 특례시가 있습니다. 여기 수원 남문인데요. 남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불박차가 2차로에서요. 저 회전교차로죠. 네, 불박차 2차로로 돌고 있습니다. 2차로 돌아요. 네. 여기서 흰색 차가 그냥 나를 때리네요. 흰색 차가 나를 때렸어요. 앞차랑 거의 나란히 가고 있었죠. 흰색 차가 좀 나보다 앞에 있었지만 그런데 흰색 차 1차로고요. 나 2차로고요. 2차로에서 거의 나란해졌죠. 거의 나란해지는데 깜빡이 없이 그냥 나오다가 날 때렸습니다.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돌고 있는데 이 차가 빵 나오면서 때렸어요. 깜빡이도 없이. 어떤가요? 내가 계속 도는 건가요? 나가는 건가요? 나가는 거군요.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예. 계속 도는 게 아니라 여기선 안전지대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서 가다가 요 차는 1차로 계속 돌 줄 알았고 나는 이렇게 나갈 건데 이 차 깜빡이 없이 퍽 때립니다. 여기서 깜빡이 없이 나와서 지나간 내 뒤를 때렸어요. 자, 이 사고 어떻습니까? 투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손부협회 책을 받아 그거 해서 60대 40이라는 의견이 한 분 계시네요. 2%. 98% 100대 빵. 저거 어떻게 피해요? 100대 빵이죠. 회전교차로에서 내가 정상 돌고 있는데 여기서 100대 빵 판결 많이 나고 있잖아요. 전남 광양의 추 실장님, 100대 빵 판결 받으셨잖아요. 너무나 당연히 100대 빵이죠. 나는 돌고 있는데
그러면 계속 가고 있는데 이 차도 돌고 있을 줄 아는데 갑자기 뻑 때리면 이거는 뭐 나란히 가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차가 갑자기 뻑 때리는 거 어떻게 피합니까? 만일 앞에서 나가는 걸 봤으면은 좀 조심하고 이제 빵이라 한다든가 뭐 그래야 되는데 나란히 가다가 또 뒤에서 뻑 때리면은 백대빵이죠. 네, 그런데도 분심이 파란 책에 저런 거 60대 40입니다 그랬더니 네, 근데 분심이 그게요 또 바뀐 것 같아요. 분심이 옛날에 찾으면 금방 나왔거든요. 회전교차로 안전운전 가이드. 회전교차로란 교차로 중앙에 원형 교통섬을 두고 교차로를 통과하는 자동차가 원형 교통섬을 우회하는 교차로로 회전교차로 설치 후 사망사고는 76%,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4.7%, 통행시간은 21%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럼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을 알아볼까요? 하나, 속도를 충분히 낮추어 진입해주세요. 둘, 진입 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에게 양보해주세요. 셋, 진입 차량은 회전 차량에게 양보해주세요. 넷, 회전 교차로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해야 해요. 다섯, 회전 교차로를 빠져나갈 때는 꼭 우측 방향 지시등을 켜주세요. 여섯, 진출 시 보행자가 있을 경우 보행자에게 양보해주세요. 회전 교차로 사고 시 과실 비율을 알아볼까요? 이 사고의 기본 과실은 80대 20으로 진입하려는 빨간 A차량보다 회전 중인 파란 B차량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이 사고의 기본 과실은 40대 60으로 회전 중인 파란 B차량과 진출하려는 빨간 A차량 간의 양보 의무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회전 교차로에서 사고가 났다. 여기서요. 회전 중인 파란 B차량과 이거를 이거 뭐야 왜 이렇게 떠? 자, 회전 중인 파란 B차량에 통행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바로 이거죠. 기본 과실은 40대 60. 이걸 어떻게 피하죠? 회전 중인 파란 B차량. 이거를 손보입에서는 60대 40이라는 거예요. 아니 깜빡이도 갑자기 딱 때리는데. 그러니까 네, 손보입에서 이럴 때 60대 40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투표한 결과가 그래 손보입가 맞아. 60대 40 한 분 계셨어요. 자, 그러면 이 사건이요. 이 사건 분심이 안 거치고 소송 갔대요. 이 사건에 보면은 분심에서도 60대 40이었나요? 분심이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갔습니다. 그럼 1심에서 60대 40 나왔다는 거예요? 60대 40. 네,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60대 40으로 판결했어요. 손해보험협회가 발간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도표 263. 회전 2차로 회전대 회전 1차로 진출하는 아까 그거 보신 거예요? 그럴 때 60, 40대 있다. 그 판사가요. 아이고 참 판사가 여기 블랙박스 2개 있어요. 판사가 요 책 보고 한 거예요. 그럼 뭐하러 판사해요? 판사가 왜 필요해요? 여기에 60대 40이니까 나도 60대 40이다. 이야 참 이 판사님이 누군지 판사님 함자가 누군지 이런 판결 이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 책에 나와 있으니까 나도 60대 40이다. 네. 어이구. 여기 보조 참가 안 하셨네. 보조 참가를 해야 되는데. 보조 참가 안 하면 이거 판결해 줄까요? 저 항소해 줄까요? 지금 누가? 원고 피고. 원고가 60, 피고가 40. 그러면 불박차가 피고라는 거예요. 상대 쪽에서 아까 튀어나온 차 그쪽에 소송 거는 거예요. 분심이 안 가고 바로 불박차가 피고 차량이죠. 40% 상대차가 소송 걸어온 거죠. 불박차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했겠죠. 네, 제가 피고입니다. 제 차가 자차가 없으니 상대 쪽에 소송 걸었습니다. 처음부터 불박차 보험사 우리 보험사는 무과실 주장했고요. 지금도 인정 못하는 상황이고요. 보험사에 곧바로 항소해달라고 그러세요. 회전 1차로를 계속 회전할 거로 생각되지 그 차가 갑자기 들어오면 100대 빵이어야 되죠. 물론 판사에 따라서 가끔 이상한 판사도 있어요. 예, 제가 볼 땐 이상한 판사라는 거예요. 저렇게 나와도 근데 100대 빵 안 하고 90대 10, 80대 20 하는 판결도 있었어요. 회전 교차로는 또 차량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빈번하니까 더 조심해야 된다. 아니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되는데 내가 여기 앞에 있는데 어떻게 나란히 가도 어떻게 더 조심해. 예, 그런 판사도 있긴 있어요. 하지만 100대 빵이 옳지요. 자, 그런데 항소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보험사가 항소했을까요? 보험사에서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보험사에서 이거 100대 빵이 옳겠습니다. 보험사에 이미 2번 항소 요청했지만은 저가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항소 안 된대요. 항소 어렵대요. 아이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항소 준비 중이래요.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보험사에서 항소 안 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본인은 항소 못해요. 본인이 보조참가 신청했었어야 되는데 1심에서 보조참가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보조참가를 해야 저럴 때 항소를 나 혼자라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에 더 강하게 항소 요청해 보세요. 네, 보험사 측에서는 판결문도 어제 보내줬어요. 너무 억울하다고 항소 요청 강력하게 했지만은 보험사 팀원들끼리도 알아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항소는 어렵대요. 네. 왜냐하면은 액수가 얼마 안 되잖아요. 판결 액수가 얼마예요? 피고는 13만 7천 원 줘라. 예. 액수가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전체 그러니까 13만 7천 원 주라 그런 거. 우리가 상대편한테 주라 그러는 13만 7천 원. 그것에 대해서 소송해야 되는데 14만 7천 원 받자고 변호사님도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뭐 50만 원일지 100만 원일지 너 큰 보험사니까 200만 원일지 모르겠는데 변호사비가 더 들어간다.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이거는 실익이 없다. 그러면서 안 해주는 경우가 무진장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안 해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강하게 요청하라고 그랬죠. 아니 100대 빵이라고 우리도 주장했지 않느냐. 이게 60대 40 맞느냐. 네, 결국은 항소를 했을까요? 보험사가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판결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항소심 판결은 100대 빵일 것이다. 판결문 나왔어요. 상대 아까 튀어나온 차는 현대해상이고요. 불박차는 삼성화재네요. 본인이 불박차 운전자가 억울해서 직접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12월 8일 어제 판결 선고됐어요. 어제 어떻게 나왔을까요? 1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즉 뭐예요? 그러면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한 푼도 줄 거 없다. 원고 차량은 회전교차로 상대차에 1차로를 돌고 있었다. 진행하고 있었다. 원고는 이 사건 회전교차로에서 나가고자 2차로 진로 변경하다가 오른쪽에서 원고 차량 앞부분과 도는 차 이렇게 때렸다. 이렇게 때렸다.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상대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이다. 자, 이번 사고는 원고 차량은 피고 차량 거의 나란히 주행하다가 갑자기 뻥 때렸다. 피고 차량이, 즉 불박차가 원고 차량을 지나칠 때까지 그 차량 깜빡이를 안 켰다. 깜빡이 켜도 미리 켜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네, 이렇게 가는데 깜빡이 켜봤자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사건 사고 지점이 이거 아주 매우 훌륭한 거예요. 진로 변경이 빈번한 회전교차이긴 하지만 그러나 1차로 가던 차가 깜빡이 안 켜고 깜빡이가 갑자기 들어오는 거 저 어떻게 하냐. 그럼 그 차가 계속 이렇게 쫓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100대 빵이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적인 판결이죠. 근데 1심 판사는 이 책 보고서 60대 40으로 판결하는 그런 판사가 어디 있어요. 참나. 그래서 만약 지금도 보험사가 저 10몇만 원 갖고서 항소 못해. 안 해줬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조참가 신청 무진장 중요합니다. 1심에서 보조참가 신청해야 돼요. 지금은 항소해줬으니까 다행이지만은 항소 안 해주면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보조참가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분이 보험사에 강하게 요청하셔갖고 그리고 보험사가 또 그걸 받아들여서 100대 빵. 너무나 당연한 100대 빵이 오래 걸렸네요. 이게 언제 일어난 사고예요? 이 사고가 어제 판결 선고됐는데요. 이 사고 발생은 작년 5월 17일. 1년 7개월 걸렸네요. 참나. 손배협회의 그 과실 비율 그거요. 돌다가 이거 60대세 그거 좀 빨리 바꿔주세요. 상식에 어긋나잖아요. 참. 불박차는 좌회전하러 갈 겁니다. 가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저 앞에까지 쭉 가면 되죠? 어이쿠 꽝.
이번 사고. 여러분들, 이 사고 불박차 빠른 것도 아니고요. 어디서 나오나요? 여기서 나옵니다. 한 5m 될까요? 피할 수 있나요? 예. 꼭 이런 사람한테 반대쪽만 봐요. 여기서 잠깐, 왜 여길 봐요? 여기는 여기 가서 봐도 되잖아요. 무단횡단 하더라도. 여길 봤어야죠. 꼭 저런 사고는 반대쪽을 보고 나오다가. 이 사고, 불박차한테 잘못 있습니까? 아, 이거 투표에 의미가 있나요? 불박차 잘못 있다, 없다. 고무장갑 끼고 하지 마세요. 잘못 누를 수 있습니다. 투표 시작. 여러분들은 이번 사고 불박차의 잘못이 여러분들이라면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저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죠. 예. 왜? 미리 보여야 되니까요. 자동차가 아니라서 안 보이는 게 미리 내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옛날에 태조왕건에 나오는 그 궁예가 내 놈이 마구리가 있구나. 예. 그럼 태조왕건은 그 관심법으로 다 알잖아요. 그게 아니면 안 보이죠. 여러분들의 100%는 불박차 잘못 없답니다. 근데 이 사고를 보험사에서는 불박차 잘못이 얼마나 65%라 그랬던가? 예. 빵빵화재에서 불박차 65%라 그랬어요. 그리고 무단횡단자한테 800만 원 네, 지급했대요. 네, 치료비, 합의금 뭐 그런 거 합쳐서 800만 원인 것 같아요. 보험사가 65대 35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요거 운전자가 부주의했다. 운전자가 65%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변호사님, 한문철 TV 보고 이러고 100대 빵 여러 개 있던데, 이거 100대 빵 안 되나요? 투표해보니까 100대 빵 나왔어요. 예, 100대 빵 나왔는데, 그런데요, 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 직원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보험사 직원하고 이제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그 통화 내용을 들어보시면 참 재밌습니다. 들어보실까요? 한 4분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때 알려주신 대로 경찰 쪽이랑 문의해보셨어요? 네, 다 이제 알아볼 때는 다 네네. 알아보고 했거든요. 변호사 쪽은 네. 다 알아보고 했는데 네. 경찰 쪽에서는 저기 피해자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피해자랑 가해자만 나눠준다고 해서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피해자를 그럼 누구로 간대? 아니 그거는 이제 그래서 어차피 100대 0을 받을 수 있다는 건 아니니까. 근데 경찰의 선거는 안 되죠. 경찰은 과실비를 판단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조금 알아본 쪽으로는 또 이제 한문철 변호사님한테도 연락을 해봤어요. 네. 네. 답변으로는 이제 자동차 쪽에서 피할 수 없는 사고다. 그래서 100대 0이 맞다라고까지 이제 답변을 받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이제 그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게, 그럼 측에서 일단 저를 65를 잡아놨잖아요. 일단 바꿔놨어요. 일단에 거기서 바꿔놨어요? 네, 바꿔놨어요. 몇으로 바꿔놨죠? 고객님이 40%로 바꿔놨어요. 아, 이제는 65가 아니라 40 그러면 바꿔놨네요. 그 40%인 이유에 대해서 측에서 네. 그 과실 이유에 대해서 저기 뭐 공식적인 문서나 이런 부분들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그 대부분 판례 기간 거에 약간 판례 나와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과실 부분을 정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판례를 몇 점 이렇게 첨부해서 이렇다는 거고 그 공문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약관상 도표책자에 나와 있는 걸로는 네. 그거 하고 고객님 이제 그대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도표책자 자체 인정을 저희가 가서 고객님 억울하다고 하시는 거니까 네. 지금 저희가 소송 판례를 몇 개를 근거로 해서 제가 해놓은 거예요, 고객님. 그래서 그 판례를 근거로 해서 우리 고객님이 과실이 피해자, 네. 아까 말씀 차사를 튀어나온 피해자의 그 가해자죠,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 책입니다, 이 그 책. 사람에 대한 과실 예. 부분을 정해서 저희가 60으로 바꿔놓은 거예요. 파란 책, 초록색 책. 그렇다라면은 네. 그 혹시 제가 40% 잡힌 이유는 운전자의 그 주의 그렇습니다. 부주의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한문철 변호사 입장에서는 지금 그 불가항력이 이렇게 판단하셔서 지금 답변을 주신 것 같구만, 고객님한테. 네, 그렇죠. 혹시 한문철 변호사의 어떤 답변이 있으면 한번 보내줘 보실까요, 고객님? 그리고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한문철 변호사한테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걸 물어봐 주세요.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민사소송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꾸 한문철 변호사가 그게 맞다 그러면 소송을 해서 지금 그 나간 거에 대해서 가만히 빼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고객님?
네. 네, 이 변호사께서는 일단은 뭐 민사소송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사소송이 왜 불가능하죠? 어떤 민사소송이? 그 부분은 또 이제 물어보고 있긴 한데 어떤 부분 정확히 불가능. 민사소송 불가능하다. 네. 일단 측에서는 100대 0은 아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부주의했다라는 거고. 네, 맞습니다. 네, 그럼 그 부주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 공식적인 문서 같은 거 있으면 좀 보내주시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다시 한번 네. 판문점 변호사님한테 문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니 그 판문점에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다고 하면 저 같은 분에 한테 맡기겠어요. 우리 맡길 것 같아요. 맡길 것 같아요? 네. 저한테? 아니 그뭘 변호사를 맡긴다거나 하기에는 좀 저도 부담이 되긴 하니까 일단 알아볼 수 있는 데까지 알아보고 돈이 저도 들어가는 부분을 최대한 줄여야 되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거니까. 일단 제가 뭐, 그러면 그 판례 몇 개 한 거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 사람의 과제를 집어넣은 거기 때문에 네. 고객이 원하시면 그 답변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좀 가능하시다라면은 네. 제가 어떤 부분으로 어떻게 부주의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도 좀 상세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표시 좀 해주시고 텍스트를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 책, 파란 책에 근거해서, 요 파란 책이, 요거 원래는 파란 책 아니야? 한번 물어봐. 파란 책인데, DB에서 껍데기만 바꿔친 것 같은데? 요게 2023년 9월에 새로 나왔어요. 저 일부 수정했습니다. 하여튼 요 책에, 보험사는 요 책이면 달달달달달달. 그런데 이 책에 나온 것 중에 이런 사건은 없습니다. 예, 판례에 근거해서 그렇게 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 판례는 이렇게 차사에서 툭 튀어나오는 건 없어요. 눈에 보일 때 그런 거죠. 네. 그리고 이 보험사 직원이 한 변호사한테 소송해달라고 그래? 아니, 무슨 소송을 하죠? 보험사가 돈을 800만 원 정도 줬다는 거예요. 그럼 내 돈, 지금 불박차 운전자, 이분 돈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내 돈이 나간 것 같으면은 내가 잘못 줬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텐데, 보험사가 준 돈을 그 보험사에다 돈 반납해. 이런 소송은 세상에 없습니다. 보험사 소송을 해야 되는데 보험사는 자기네도 소송 안 하고 이분한테 한무철 변호사가 자신이 가서 한무철 변호사 사건 맡겨. 그러면은 이 빵빵아재가 저한테 맡겨야 되는데요. 근데 빵빵아재에서 저한테 1억 원 주면 제가 이 사건 할까요? 안 합니다. 빵빵아재가 저한테 10억 원 주면 이 사건 할까요? 저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저는 앞으로 빵빵아재를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예, 식물인간 사지마비 이런 사건, 이런 사건을 그 빵빵아재를 상대로 소송해야 되는데 제가 2024년까지만 일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한 10억 주면 제가 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앞으로도 건강하면 계속 일해야 되잖아요. 저 직원들, 20명의 저희 직원들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빵빵아재에서 저한테 수임료 이 사건에 1억 원. 아니, 제가 지면은 못 이기면 100대 빵 못 이기면 몽땅 다 돌려줄게요. 아니, 오다가 플러스 알파에서 돌려줄게요. 하지만 그런 사건 저는 안 해요. 그러면 이분은 소송을 못 하는 거고요. 왜? 빵빵아재 돈이 나간 거니까 내 돈이 나간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근데 하나 있긴 있는데 그것도 안 돼요. 그게 뭐냐면은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이에요.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이분이 할 수는 있어요. 하면 질 거예요. 왜냐하면 자 가다가 이렇게 나오면 나보고 어떻게 피해?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송은 내가 줄 게 없는데 나보고 돈 달라고 그래야 줄 거 없어라고 상대 측에서 나한테 막 돈 달라고 해야 되는데 저 무단횡단 나한테 돈 달라고 그러나요? 빵빵아재로 또 돈 다 받아갔잖아요.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는 불평불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너 가해자 너 돈 내놔. 너 나한테 손해배상해줘. 그래야 내가 줄 게 없는데 뭘 달라고 그래. 그럴 때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을 거는 겁니다. 그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송도 못 걸죠. 또 돈 돌려달라고 내 돈이 아니잖아요. 보험사 돈이잖아요. 다만 나는 이제 보험료 할증만 들어가는 거죠. 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보험사 잘못 만난 거. 그래서 제가 소송을 못 한다 그런 거예요. 근데 저 보험사 직원은 소송 맡기라고? 소송을 못 하는 질사건을 왜 소송을 해?
보험사가 부당이득 청구 소송해야 되는데 이제 보험사가 치료비만 준 건지 합의금까지 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합의금까지 줬으면 그거 소송 못해요. 아이고 그거 법률에도 잘하는 빵빵아지에서 그거 다 줘놓고 뭘 나중에 돌려달라고 그래? 그건 그 금반환의 원칙. 예. 한 번 했으면 끝이지. 잘 몰랐으면 모르지만 아이 거기는 그런 거 법률적인 전문가들 많은데 거기 변호사들도 많이 있잖아. 결국 못 이기는 거예요. 네. 이런 사건을 보험사 직원은 자동차를 65%를 했다가 40번 바꿔줬으니까 그것도 그래도 신경 쓴 거다? 거기까지? 이런 것에 대해서 보험사들이 왜 이렇게 돈을 퍼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원본 영상이 없어요. 그런데 저 앞차가 좀 이상해요. 앞차 이상하게 갑니다. 가볼까요? 예. 앞차가 가다가 왔다가 예. 저 왜 저래? 지금 앞차한테 오디오는 없지만 네, 빵빵 왜 그래 번쩍번쩍 계속 했대요. 그런데 안 듣더래요. 가다가 오른쪽으로 보세요. 뭘 부딪혔다. 뭐 부딪히고 이거 뭐 어디 빠진다. 근데 계속 간다. 계속 가. 이런. 그래도 계속 가. 예, 뒷차는 빵빵빵빵 계속 가는데도 저 분명히 좀 운전자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야. 졸음운전이면은 저렇게까지는 안 할 텐데 계속 예. 의식을 잃은 건가? 예, 번쩍번쩍 빵빵. 이제 큰일 났다. 다른 차랑 사고 나면 어떡해? 근데 가다가 어디 멈춰야 될 텐데 계속 가네요.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 예, 불박차는 번쩍번쩍 번쩍번쩍 빵빵 해줬는데 지금 빵빵 계속해요. 예, 뒤에서 오는 차들에 대해서도 조심하라고. 불박차는 뒤에 오는 차들 조심하라고 비상등 켜고 예, 빵빵빵빵 조심해. 네, 내 차를 치고 나가다 저 차랑 부딪힐 수도 있으니까. 가다가 아이고. 계속 가네. 이런. 멈췄네요. 네. 불박차는 8.5톤 윙바디 트럭입니다. 어두워진 시각, 껌껌하지 6시 10분 서해안 고속도로와 영동 고속도로 있는 둔대 분기점에서 정신을 잃은 듯 비틀거리는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 및 차량 정지 후 경찰이 올 때까지 갓길에 기다렸다 인계했습니다. 앞차가 도로 연석에 부딪히고 맨홀에 빠져 휘청거리는 걸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천천히 가면서 뒤에 오는 차들 못 오게 막고요. 다행히 차량이 멈춰서 제가 가서 차를 세우고 그 앞으로 차를 세우셨대요. 그리고 운전자 의식 확인하고 혹시 또 차를 차가 계속 갈지 몰라서 키를 뺐대요. 예. 저혈당이나 고혈압이 있는지 물어봤더니 저혈당이 있다 하셨대요. 기억하시느냐 했더니 기억은 난다 그러시더래요. 바지에 소변을 본 흔적 그리고 거동이 상당히 불안정했으며 차량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나 집에 가야 되니까 달라고 그래서 안 된다고. 네. 경찰이 와서 음주 측정했는데 음주는 아니고 열쇠 전달하고 저는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원본 영상은 없고 올려주신 영상뿐인가요? 트럭이 비틀거리면서 가드레일 충격할 때 제보자께서 앞차에 빵빵 해주셨나요?
오디오는 없나요? 제보자가 지나치지 않고 앞트럭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진행하신 건 앞트럭은 빵빵해져도 모르고 그냥 가고 뒤에 오던 다른 차들이 모른 채 달리다가 앞트럭과 사고 날까봐 뒷차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나요? 네, 원본 영상은 없어요. 사양등과 경적을 계속 울렸습니다. 아, 제가 대형 트럭이니까 빵 저 크거든요. 근데 반응이 없었어요. 비틀거리면 맨홀에 빠지면서 막 부딪히고 그러면서 차가 넘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비상등 켜고 서양으로 갔습니다. 분기점을 벗어나며 영동고속도로 진입해서 네, 차가 정체할 때까지 경적을 울리고 뒷차들이 해서 너 지나가고 앞으로 가면 안 돼. 그래서 계속 막아놓고 운전자 그 차 앞에 내 차를 가로막았어요. 경찰이 출동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정말 네, 자칫 잘못했으면 네, 나중에 나 집에 가게 열쇠 주세요. 줬으면 가다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이 저혈당이 정말 무섭습니다. 그 당뇨 있으신 분들은요, 예, 푹 쓰러져요. 예전에 경상도 어디선가 시내버스가요, 푹 쓰러져갖고 그때 2명 사망했던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 건강에 좀 문제 있으신 분들은 내 스스로 건강을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거 원본 영상이 없어서 좀 원본 영상이 있으면 참 더 좋았을 텐데요. 아, 그리고 이분 그냥 저 차 왜 저래 빵빵하면서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끝까지 경찰이 올 때까지 네, 이분의 안전과 다른 분들의 안전을 지켜주신 이분께 제가 뭘 보내드릴까요? 뭐가 블랙박스는 이거 대형 트럭은 이거 갖고 안 돼요. 이거 승용차용이에요. 네, 대형 트럭은 이게 안 되고요. 몇 장 안 남은 한문철 방광 점퍼 2장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죠. 그 중에서 측은지심 또는 타인에 대한 배려, 양쪽이 다 해당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꺾기 전에 안정희님, 네, 초반에 들어오셨는데요. 꺾기 전에 안정희님 계세요? 네, 우리 안정희님 어떻게 생기셨을까요? 얼굴 모자이크 살짝 했습니다. 우리 꺾기 전에 안정희님께서 여기 계시군요. 가보겠습니다. 자, 이곳은 국도네요. 네, 국도 제한 속도가 한 80 정도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80도에서 한 74. 뭐야? 이거 뭐야? 무슨 동물의 사체네요. 이런. 속도 나오죠, 옆에? 옆에는 안 보이는구나. 예, 제한속도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른 차도 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꺾기 전에 안정희님께서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지금 뒤쪽으로 차를 후진으로 가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1km 가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셨어요. 예. 그래서 차를 세우십니다. 저 뒤에 고양이. 저 다른 차들이 피하다가 사고 날 수도 있잖아요. 고양이 사체예요. 네. 우선 고양이가 죽어있는 고양이에요. 하지만 죽어있는 고양이라 하더라도 또 다른 차에 또 밟히고 그러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타인에 대한 다른 분들이 혹시라도 사고 날까봐 지금 차 안 올 때 누가 또 계시면 뒤에서 좀 이렇게 수신을 해줄 때 혼자 가셔갖고 얼른 고양이를 안고 오십니다. 아이고, 고양이 커요. 5kg가 넘는데요. 저쪽 어디로 치워둘까? 예. 치워둘까? 그런데 마땅하게 여기 막혀 있어서 치워둘 데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안고 오십니다. 안고 오세요. 고양이를. 고양이 크다. 네, 한 5, 6kg 된대요. 그렇게 하고 어디다? 여기 그래도 죽은 고양이지만은 어디다? 여기 양집하는데 여기다가. 아유, 안타깝다.
잠깐 또 이렇게 또 좀 뭐라 그럴까요? 그 안타까운 표하시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예. 이거 그냥 지나치기 쉽거든요. 보통 고양이에 대한 안타까움. 비록 죽은 동물이지만 그래도 그래도 좀 더 나빠지지 않게끔. 고양이 사체를 옮긴 후에 관할 지자체에 전화를 신고하셨나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이게 어제 있었던 일이군요. 어제 오전에 오늘 아침에 고기 지날 일이 있어서 가보니까 고양이 땅에 묻어주셨답니다. 그러시면서 변호사님, 고양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후진하기에는 위험해서 1km 정도 가서 돌아왔습니다. 아까 좀 지나쳤잖아요. 고양이는 한 5, 6kg 정도. 저 혼자였습니다. 누가 있었으면 누가 좀 뒤에서 이렇게 수신을 해줬겠죠.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고양이는 오늘 아침에 가서 땅에 묻어졌습니다. 원래 그게 그렇게 매장 못하도록 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어떡하겠어요. 그냥 안정희님 고맙습니다. (2023) 아동안전 시민상 시민영웅과 BGF 리테일이 함께 만드는 아동안전망. 여기 검은 옷 입으신 분은 아마 사장님이신가 보죠. 그리고 옆에 아주 듬직하게 생긴 분이 상을 받으십니다. 자, 상금도. BGF 리테일이 뭐예요? CU? 여기 CU라고 써 있네. 편의점이네, 편의점. 그러면 제가요, BGF가 뭔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가 봤어요. 자, BGF가 뭔지. 비굿 프렌드. 비굿 프렌즈. 좋은 친구가 되자. 그런 거네요. 여기에 BGF 리테일이라고 있네요. 리테일. 여기. 계열사. BGF 리테일. 여기 뭐 하는데, 여기가? CU. 편의점 CU. 여기서 상을 준 거래요. 근데 여기서 상을, 아까 아동안전상이라 그랬나? 아동안전 시민상. 아동의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들께 상을 주신대요. 그런데 이 상 받으신 분이 한문철 TV에 소개된 분입니다. 이분이요. 지금 듬직하신 분, 이분이요. 네, 이분. 영상이 BGF에서 저희 사무실 왔는데요. 그거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떤 상일까요? 보시죠. 2023 아동안전 시민상. 안녕하세요. 아이고. 2023 왜 이렇게 흐려? 밝게 나와야지, 밝게. 다시 잘 보이게. 으쌰.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2023 BGF 리테일 아동안전 시민상 수상자 나병건입니다. 저는 이제 체육 전공을 하고 있고요.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지난 10월 4일에 대전 IC에 정한 방향이었어요. 네, 이 사고 기억나시죠? 정말 많았습니다. 네. 학교 일정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중이었는데 멀리서 아이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고속도로를 진입하는 차들이 정말 빠르게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 아이를 도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아이가 더 조금이라도 더 안전할 수 있게끔 저도 모르게 달려간 것 같습니다. 많이 몸부림치고 있었고 그 아이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이 자기를 향해 왔기 때문에 그 아이를 잡고 있지 않더라면 그 아이가 다시 도로로 달려간다거나 또 2차 사고가 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의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뒤에서 꼭 끌어안고 있던 것 같습니다. 경찰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실종 신고가 되어 있던 아동이었고 이후에 부모님께서 아이를 이제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갔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항상 누군가는 하겠지라는 그 군중 심리보다는 제가 먼저 나서는 편인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이 사회의 미래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돌보고 아이들의 이제 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건강하게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개선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저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화이팅! 야, 아니 말씀 이렇게 잘하시네요. 또 써준 거 아닐까? 읽으면 읽는 표가 나거든요. 근데 말씀을 정말. 자, 마지막에 어떤 파이팅일까요? 사회 구성원으로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한 세상을 위하여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